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옆자리 동료는 주식으로 몇백을 벌었다고 합니다. 조급해진 마음으로 유튜브를 켰더니 딱 걸려요. 정장 입은 전문가가 차트를 띄우며 종목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 종목 다음 주 급등합니다. 링크를 눌렀고 채팅방에 들어갔고 소액을 넣었더니 진짜 수익이 찍혔습니다. 출금도 됐어요. 그래서 더 넣었습니다.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앱을 열었는데 출금 버튼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증발한 돈 2년간 1조 3천억 원, 매일 18억씩 누군가의 통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가 봤더니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기업보다 체계적인 조직, 로펌의 법률 자문, 조폭의 습격, 그리고 잡혀도 다시 살아나는 구조. 지금부터 그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리딩방이라는 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주식 코인 매매 타이밍을 알려준다며 사람을 모으는 채팅방입니다. 리딩방 자체가 전부 불법은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열 수 있는 유사투자자 문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다만 시장이 이렇게 흐를 것 같다 수준의 일반적인 의견까지만 허용되고 지금 이 종목 매수하세요 라고 개인별 실시간 지시를 내리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선을 넘는 리딩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리딩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올해 6천 가까이 올라왔고 작년 한 해만 75%가 올랐어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도 눈이 가게 되고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게 리딩방 사기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오르던 2024년 초 리딩방 신고 건수가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어요. 시장의 온도와 사기의 온도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왜 지금 터지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직장인 A씨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켜면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동료들의 수익 인증,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차분한 어조로 시장을 분석하고 화면에는 차트와 수익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증권사 로고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가 있었고 무료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눌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이번에 500만 원 벌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매달 수익 나와요. 여기 진짜입니다. 30명 정도 되는 채팅방이었는데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A씨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30명 중 진짜 투자자는 10명 남짓이었어요. 나머지 20명은 전부 조직 내부 인원이었습니다. 한 명이 5개에서 10개의 계정을 동시에 돌려요. 김주부, 직장인 민호, 30대 워킹맘. 각각 다른 프로필, 다른 말투로 실제 투자자처럼 위장한 겁니다. 조용한 극장에 배우를 잔뜩 앉혀놓고 진짜 관객이 들어오면 이 영화 대박이야 라고 연기하는 구조예요. A씨는 관객석에 앉은 순간부터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앱을 하나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앱, 실제 증권사 앱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A씨는 10만 원을 넣어봤습니다. 앱 화면에 수익이 찍혀요. 13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출금 버튼을 눌렀더니 진짜 내 통장에 13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경험이 전부입니다. 진짜네. 이 두 글자가 A씨의 판단을 바꿔놓았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결국 퇴직금까지 넣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잔고 2,300만 원. 기분 좋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출금 버튼이 사라져 있었어요. 앱을 껐다 켜봤습니다. 없어요. 삭제하고 다시 깔아봤습니다. 없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일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 A씨가 본 그 유튜브 영상 기억하시죠? 정장 입은 전문가가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던 그 얼굴, 실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AI가 합성한 가짜 얼굴이었고 목소리도 AI가 만든 거였어요. 실제 증권사 방송과 구별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제작된,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영상이었던 겁니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이 딥페이크 기반 리딩방 사기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건 이런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구는 유튜브만이 아닙니다. SNS에서 무료로 사주 받으려요 라고 접근해서 상담 중에 재물운이 강하시네요. 올해가 투자 적기입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있어요. 운세라는 포장지 안에 투자 권유를 숨기는 거죠.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이 수법에 대해 별도 경고를 발령했을 정도입니다. 입구의 모양은 매번 달라져요. 하지만 들어가면 만나는 건 언제나 같은 가짜 앱, 같은 바람잡이, 같은 출금 차단입니다. A씨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출금이 막힌 A씨는 당장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돈이 사기 계좌로 갔어요. 막아주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급 정지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전화 한 통으로 계좌가 즉시 멈춰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딩방 사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스피싱은 공포심을 만들어서 돈을 보내게 한 거지만 리딩방은 수익을 기대하고 스스로 이체한 거니까요. 같은 사기인데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법원 영장이 나와야 계좌가 동결돼요. 거기까지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A씨가 보낸 돈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오후 2시, A씨가 5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오후 2시 30분, 그 돈은 이미 6개의 계좌로 쪼개졌어요. 자금관리팀이 입금 확인 즉시 수십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시킵니다. 대포통장은 타인명의 계좌를 사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집하는 조직, 유통하는 조직, 사용하는 조직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작년에 적발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이 취급한 금액만 1,150억 원이었고 은행 직원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쪼개진 돈 중 일부는 여러 ATM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지점에서 소액씩 나눠 인출해요. 나머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뀝니다. 다음날 그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현금이 돼요.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원래 돈의 흔적은 거의 사라집니다. 한 줄기 강물이 수백 개의 실개천으로 갈라져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A씨가 경찰 신고하고 영장 나올 때쯤이면 500만 원은 이미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현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98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세탁한 인물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98억이 이 경로를 탔다는 건 A씨의 500만 원도 같은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대체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걸까? A씨를 속인 그 채팅방, 그 앱, 그 상담원, 이 모든 걸 굴리는 곳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발견한 건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직원들은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해요. 사무실 안에는 팀별로 공간이 나뉘어 있고 화이트보드에는 이번 달 목표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스타트업과 구별이 안 돼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면접까지 봅니다. 금융 경험이 있나요? 고객 상담 해본 적 있나요? 채용 후에는 며칠간 교육을 받아요. 어떤 말투로 설득해야 하는지, 의심하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매뉴얼로 배웁니다. 본인이 사기 조직에 들어왔다는 걸 처음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꼭대기에 총책이 있고 그 아래 영업팀, 상담팀, 기술팀, 자금관리팀, A씨에게 유튜브 광고를 보여준 건 영업팀이에요. 처음 전화한 친절한 상담원은 1차 상담원이고 큰 돈을 넣게 유도한 건 2차 상담원, 중간에 불안해했을 때 달랜 건 3차 상담원입니다. S가 설치한 그 앱은 기술팀이 만든 거고 돈을 쪼개서 빼돌린 건 자금관리팀이에요. A씨 한 명을 상대로 최소 4개 팀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각 팀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아요. 일반 기업의 영업 인센티브와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작년 11월 검거된 47명 규모의 조직은 서울과 경기에 여러 지사를 두고 지사 간 실적 경쟁까지 시켰어요. 분기별 매출 1등 지사에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이 조직만 2,200명에게 151억 원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았어요. 13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본 겁니다. 수익을 보장합니다. 대신 수익이 기대됩니다로 바꾸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 사기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법률 방어를 세팅한 거죠. 200건이 넘는 고소장이 병합 수사된 사건이었습니다. A씨가 아무리 신고해도 핵심 인물이 처벌을 피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3년 9월부터 리딩방 특별단속이 시작됐고 2025년까지 535명이 기소됐어요. 작년 12월에는 수백억 원대 조직을 무너뜨린 시민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 한 명의 제보가 수백억짜리 조직을 날린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없으면 조직 전체를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잡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의 조직이 무너지면 거기서 일했던 중간급 인원들이 빠져나와서 새 조직을 만듭니다.
총책이 잡혀도 기술팀, 영업팀 경험자들은 운영 노하우를 전부 갖고 있거든요. 상담 매뉴얼, 가짜 앱 소스 코드, 광고 템플릿까지 다 들고 나와요. 새 사무실 열고, 새 광고 올리고, 새 앱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AI 코딩 도구를 쓰면 가짜 증권사 앱 하나 만드는데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잘라도 두 개가 자라나는 히드라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존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 조직을 수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 사기 조직의 사무실을 습격한 또 다른 범죄 집단이 있었던 겁니다. 20에서 30대로 이루어진 조직폭력배였어요. 사기 조직이 수십억을 벌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금품을 빼앗은 거예요. 사기꾼을 털러온 강도.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빼앗긴 사기 조직은 그 손실을 메우려고 더 큰 사기를 벌여요. 범죄가 범죄를 먹고 자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A씨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고 은행에서 막히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사이 돈은 사라졌어요. A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옵니다. 피해금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였어요. 공문서처럼 보이는 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고, 변호사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A씨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리딩방 사기 조직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명단이 거래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투자 금액, 어떤 수법에 넘어갔는지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돌아다녀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되찾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두 번째 사기에 완벽한 표적이 돼요. 실제로 1차 사기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2차 사기에서 추가로 수백만 원을 더 빼앗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전문가, 배우로 채운 채팅방, 기업처럼 굴러가는 조직, 로펌까지 낀 법률 방어, 30분 만에 증발하는 돈, 막혀있는 법의 문, 잡혀도 되살아나는 구조, 그리고 한 번 당한 사람을 또 노리는 2차 사기. A씨는 지금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이미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18억씩,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A씨를 속인 그 조직은 이미 검거됐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인원들이 지금 새 사무실을 열고 새 앱을 만들고 새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입구의 모양이 또 바뀌어 있겠죠. 무료 종목 추천이었다가 AI 딥페이크였다가 사주풍수였다가 포장지는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는 언제나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설계도를 봤어요. A씨는 보지 못한 채 들어갔고 여러분은 본 채로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발 이 속임수에 안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